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중국이 보여준 스탠스는 이제 겉으로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2021년 불장 당시에도 채굴 금지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었죠. 하지만 실제 해슐레이트가 크게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 마이닝 지도에 아예 채굴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면서 관계자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들어오면서 중국의 채굴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였는데 또 그렇게 슬금슬금 규제가 흐지부지해진 것이죠. 중국 자본이 크립토로 다시 슬금슬금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볼륨이 커진다는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볼륨의 파이가 몰리는 것은 가격 지지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 사실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 새벽이죠. FOMC의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한바탕 출렁거렸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2만 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저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0% 하락한 22,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1.56% 하락한 1,54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의 경우는 0.39% 하락한 0.45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5.30% 하락한 0.1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6%, 1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7%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7%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이제 약 70%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오늘 새벽 FOMC에서 나온 75bp 금리 인상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 제롬 파월의 이제 여전히 발언이 매파적이었던 것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예, 코인 가격 역시 빠졌고 한국 증시 역시 그 여파를 비껴나가지 못하였는데 금리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점과 어찌되었든 FOMC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이 파월의 발언 관련해서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충격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코인 마켓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에서 이번 FOMC에서의 파월 발언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시장 가격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코인의 경우는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을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 이제 전날 수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인 가격이 바닥을 상당히 잘 다져주고 있다라는 인상마저 주는 상황인데 이 11월 발표될 이제 전달 소비자 물가 지수 등 각종 지표들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제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번 파월의 발언이 시장 가격 안정에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제롬 파월이 밝힌 만큼 75bp 인상이 계속될지 50bp로 인상폭이 떨어질지 두고 볼 일이죠. 이 고금리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 이 국내 기업들 사이에 이제 부도 위기의 기업들 관련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돌고 있다 보니 서로 조심하자라는 눈치인데요. 이 코인 마켓에서도 위믹스가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죠. 금리가 인상되고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
기업 도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단기적인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접고 믿을 수 있는 자산에 롱텀, 즉 긴 텀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매수에는 오히려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면 나름 2만 달러 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무작정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희망회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의미 있는 상승은 11월과 12월에 기대할 수 있지만 아예 폭등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하기에 적기이며 2024년에서 2025년경을 목표로 꾸준히 코인들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현재 닥터비트맨 셰르파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합류해 주신 웃음 항아리님 감사드립니다. 이 셰르파 멤버십은 단순히 기사를 읽고 해석해 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크립토 마켓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며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암호화폐 투자 속에 강력하고 단단한 커뮤니티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들을 각각의 크립토 셰르파로서 주체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셰르파 전용 칼럼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준이 올라가 있으신 것을 이제 느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고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자체 멤버십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기조가 엿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 강력한 추세 반전 구간에 진입을 하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강력한 추세 반전 구간에 진입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의 경우는 채굴자의 수익성과 그것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 값으로 매긴 푸엘 멀티플 지수가 비트코인의 중요한 추세 반전이 거의 다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지표상 비트코인의 추세 반전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일 수도 있다. 물론 며칠, 몇 주,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18년에서 2019년 당시 이 지표가 카피출레이션 구간에 들어섰다가 이제 반등하자 곧바로 강력한 매수세가 나타났다. 이는 과거 약세장에서 두 차례나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 약세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 주목해야 한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다. 매수의 강력한 기회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분석들이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에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제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았을 때 확실히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사태나 지정학적으로 크게 이제 사건들만 없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이에 현재 크립토 마켓이 글로벌적으로 제도권 편입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인데 이에 전통금융권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은행권들 또한 진입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올해 초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미래에셋 금융그룹에서 법인 설립을 검토하며 크립토 마켓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이죠. 이 주요 고객층은 기관 투자자들 전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이로부터 이제 5개월이 지난 6월 당시 법인명이 디지털 X라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점점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디지털 X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이제 가상자산을 필두로 디지털 사업에서도 시장을 선점하여 국내외 리더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내 법인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인 것일까요? 이 크립토 산업 관련 사업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금융그룹 가상자산 사업 전면 재검토 시장 상황 악화 영향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법인 디지털X를 올해 설립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이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당초 지난 3월까지 디지털X를 세우기로 했으나 올 연말로 한 차례 계획을 연기했는데 이를 또다시 미루게 된 것이다. 이제 연초만 해도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경우는 새로운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비트코인, NFT 등에 대한 커스터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하반기 들어 시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자 회사는 관련 추진 사업을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연말까지 디지털 X의 출범은 힘들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죠. 기존에 날고 긴다고 하는 거래소들도 특히나 미국의 1위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코인베이스만 보더라도 직원을 2배 늘릴 것이라는 애초에 당찬 포부와는 달리 직원을 감축시키고 중소형 채굴장들은 버티지도 못하고 망하면서 중소형 거래소들 그리고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기 속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침체기 속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오히려 다음 상승장이 오게 될 때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겠죠. 참 지금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하락장이 오히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개수를 모으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점인 것이죠. 네, 이제 홍콩 정부가 이제 얼마 전 10월 31일 이제 홍콩의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1년 모든 채굴을 금지하고 사실상 코인을 금지했던 스탠스와는 다른 모습인데 이번 선언의 주된 내용은 홍콩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이고 전 세계 가상자산 비즈니스의 혁신가에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립했고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준비되어 나온 것이겠지만 이는 시기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코인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싱가포르를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 거래소들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있죠. 이 미국이 볼륨이 크긴 하지만 역시 글로벌 코인 사업의 중심은 싱가포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 중국이 보여준 스탠스는 겉으로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2021년 불장 당시에도 채굴 금지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었죠. 하지만 실제 해시레이트가 크게 하락하고 비트코인 마이닝 지도에 아예 채굴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면서 관계자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들어오면서 중국의 채굴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였는데 또 그렇게 슬금슬금 규제가 흐지부지해진 것이죠. 이 중국 자본이 크립토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볼륨이 커진다는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나치게 볼륨의 파이가 몰리는 것은 가격 지지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향후 커질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마켓의 파이를 초기 확장시키는 데는 거대 자금의 유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FOMC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연준이 무기한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금리로 계속 가기에는 경기가 지탱하기가 참 어렵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자금을 풀어야 할 때가 또 오게 될 텐데 결국 그 시기가 2024년에서 2025년경의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때의 상승은 2021년의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로 커질 것이며 비트코인의 신고점 예상치를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잡아보는 것은 절대로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속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가 최악의 자산이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